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께서 지지저항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제 오른손이 지금 좀 불편해서 글씨체가 조금 예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 숲과 나무가 있으면 숲을 먼저 보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만 그 아래 구성되는 캔들이라든지 이런 안에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멀리서 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캔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부 나무를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숲을 보고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곧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복습을 먼저 항상 하잖아요. 제가 그 어저께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화요일 날 했거든요. 화요일 날 한 강의를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 5분 정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요, 저번 주가 아니죠. 화요일에는요,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추세 전환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통 쓰는 것들은 단기로는 5일과 10일 이평선, 중기로는 20일 이평선, 그리고 장기로는 60일 이평선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필요하다면 120일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들 보시면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돌아가실게요. 자,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어요.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게 이 노란색 이평선이 5일선입니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 노란색으로 해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를 우린 역배열이라고 했고 이게 제대로 이제 굴러가면 정배열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이평선이 어쨌든 이동을 평균한 값이에요. 해당한 일을 이동을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흐름보다 단기적인 것이 좋다면, 단기적인 흐름이 좋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평균값보다 단기적 흐름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거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을 우리는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관점을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매도를 하고 지금 진입 타점을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 지금 코코아톡 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습 보이시죠? 6월에 강하게 낙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 이 부분의 초입 부분이 지금이 아니죠. 전주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떨어진 다음에 하락폭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적으로는 사실 떨어지는 게 맞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고 기관, 뭐 채굴자, 뭐 거래소 이런 곳들이 지금 이익이 상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20.7K 구간이 잘 지켜지는지 보고 롱과 숏 중에 누가 이기는지를 좀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더 이해하시기 쉽죠?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까지 봤고요. 지금 이오스로 저번에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건지를 좀 매수매도 타점을 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까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요. 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코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처음엔 넓었다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모습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오스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왔다가 좁아지는 구간 있죠. 여기서 보통 골든이나 데드가 결정이 나요. 근데 그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만약 했다면 7월 중순쯤에 하시고 매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아요. 여기 그전에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일봉상.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수 있고 이 이익률 보세요. 이익률 보시면 굉장히 좀 큰 이익률을 보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아님, 저는 주봉을 봐야 될지 일봉을 봐야 될지 4시간 봉을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애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트레이딩 뷰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 선들이 많아요.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 상으로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이게 바로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세선 상으로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고점은 지금 보시면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점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고점이 높아지진 않았고 이 저항선에 맞으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 지표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왜 상승 추세가 못 되냐. 상승 추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채굴자들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굴자들이 24K만 가면은 이제 손실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매도를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24K 부근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 플러스 지금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장이 맞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 이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시간 봉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4시간 봉이 가장 이제 조금 차트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고점이 이제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횡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는 이런 선 아래에 지금 있는 것들이 그 선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보라 색깔은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저항선 이렇게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노란 색깔은요 그 다음에 저항선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곳들을 보통 저항선, 지지선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은요, 물량이 모여있는 곳이나 길게 횡보했던 매집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아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박스권 매매에서 매수로 이용을 많이 돼요. 그리고 선물의 오더북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오더북 상으로 물량이 매집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우리는 이제 여기엔 매물대가 많구나 하면서 그 전에 좀 매도를 하시건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선 자체가 어쨌든 방어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보신다면 나는 그럼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라면 이 추세선상에서 이 연결한 선 주변으로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매도를 언제 했냐? 이 저항선이 뚫리기 전에 저항선 근접했을 때 매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 비단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이런 박스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박스권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무거운 코인들이에요. 무거운 코인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보통 POW 기반 코인들인데 뭐 많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뭐 도지 같은 거, 도지나 이제 뭐 이더리움, 맞아요. 이더리움이 가장 근접하겠네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이런 아이들이 좀 무거운 아이들로 좀 많이 측면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이런 박스권 매매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린 저항선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에 좀 많은 물량이 횡보했던 구간들입니다. 그 저항선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본전 심리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홈쇼핑 채널 보세요. 홈쇼핑 채널 보시면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막 49,900원, 무이자 3개월, 뭐 분납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해요. 제가 그 전에 물려 있었던 구간이 다 와야지 매도하겠다. 나에겐 손절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본전 심리인데 이 본전 심리 때문에 이 저항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매물대가 많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만 다가오면 이제 개미들이 많이 물량을 던지거나 세력이 던지거나 누가 던지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좀 던지면서 내 본전을 찾았다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이건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돼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홈쇼핑에 49,900원, 59,900원들만 있느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없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건데 딱 떨어질 때에 본전 심리가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요. 이 저항선이 가장 큰 구간이 3천만 원 구간이에요. 비트코인에 3천만 원, 3,100만 원,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때보다 더 본전 심리가 더 많이 조금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 매매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릴게요. 박스권 매매는요. 방금 전에 여기서 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위에가 저항선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거의 3천만 원 부근이에요. 21.9 아래. 그러니까 21.7이나 뭐 이런 부근에서 여기 저항선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지키면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죠. 아래에서 사셨으면 이 위에서 조금 매도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 풀매도 안 해도 된다. 꼭 이제 조금 불안한 상황이나 이렇게 조금 거시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이 저항선에서 반을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50% 매도만 하세요. 어차피 이 아래에서 샀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익절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50% 매도를 하시고 그 위로 올라갈 때 있어요. 이거를 깨고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이 상승 추세로의 조금의 전환이라도 된 겁니다. 이제 환기가 된 거고 이 위에 올라가면 또 매도하시면 돼요. 언제 매도하시냐? 2차 저항선에서. 이 노란 색깔 부분 있죠. 이게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닿으면 다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차로 나눠서 매도를 하시거나 반매도, 완매도식으로 2차로 나눠서 매도하시는 방법이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어지러운 차트를 좀 볼게요.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신다 했잖아요. 주봉을 봐야 될지 일봉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주봉으로 볼 때는요. 이 박스권이 무엇보다도 잘 보여요. 이 저항선이 어딘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먼저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이 뭐 2018년이라든지 좀 안 좋았을 때 장에 좀 대비해서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2020년 뭐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상 계속 못 뚫어주는 부분이 저항선이구나. 그리고 이 아래로 안 내려가는 부분은 지지선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있는 지지선인지 아니면 여태 있는 지지선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숲을 먼저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주봉이 숲이에요. 이 주봉이 숲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일봉 차트예요. 룸네트워크가 어제 많이 좀 올라서 제가 그걸 주봉과 일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번잡스러워요. 조금 더 번잡스럽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연결을 하시면 얘는 상승 추세였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모아가는 부근에서 뭔가 사단이 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저항선 부근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1차적으로 거는 게 여기 80원 구간 있죠. 여기가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저항선 부근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8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하고 그리고 2차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이 90원 거의 100원 전이죠. 100원 직전에 이제 또 보시면서 2차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이 전에 있었던 고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항선을 여러 번 나눠서 좀 매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수익을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만 그러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매도도 그렇습니다. 매수가 아니죠. 매수, 매도 모두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도 굳이 한 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구간 되게 안 좋은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평균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지금 사고 이 저점에서 사면 결국엔 이 중간으로 평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FOMC나 이제 조금 CPI 발표 같은 게 있을 때 저점으로 많이 내려갔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켜봤는데 말아 올려지는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결국엔 이 중간에서라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매수를 이제 여기가 저항선 부근이구나. 여기가 저항선 부근이구나, 여기가 저항선 부근이구나, 뭐 지지선 부근이구나를 아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은 20.7K의 그 중요한 이제 지지선이 있어요. 이걸 깨는 순간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될 수 있어요. 패닉셀이 많이 유도가 되고 채굴자들이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7K를 잘 지키는지 보고 잘 지키네. 뭐 내일까지 보고 잘 지키네 하면 20.7K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만약에 못 지켰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전에 있었던 지지선 구간까지 떨어지겠죠. 캔들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4시간 봉이죠. 4시간 봉상 결국에는 한번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추세선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뭐 이런 지표적으로는 떨어져 주는 게 맞는 장이고 이 전에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6월 달에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한 번 더 주고 크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특히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매수 매도 타점 잘 모르실 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 1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지금 같은 애매한 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이에요. 제가 상승이 오거나 하락이 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꼭 말을 좀 하는 편인데 이런 장세에선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장세, 특히나 뭐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애매한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오시면 제가 그 대응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1시 반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